자, 멀리서 왔습니다. 창원에 선거구가 5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경합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창원 진해입니다. 옛날엔 진해시 했는데 이제 통합 창원시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멀리 진해에서 온 친명 개혁파 대표 주자 김종길 예비후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창원 진해에서 올라온 김종길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은 소개할 기회를 좀 드려야 하는 게 김준혁, 임세는 다 아시는 분들이 예. 많아. 너무 근데 이제 김종길 예비후보님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소개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장애인 양부모 밑에서 사실은 그 태어나가지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범어사 내원함에 행자성 생활을 한 5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상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학교인 부산상고에 이제 입학해서 졸업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뭐 고려대 또 들어가서 이제 재학 중에 회계사 합격을 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어쨌든 그 창원 진해로 내려와서 28년간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그 기업 전문가로서 열심히 지역에 봉사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네. 2002년도에 마침 노무현 대통령 선대 본부장을 진해에서 맡아가지고 정치에 뜻을 두게 됐고 그 뒤 한 10년 뒤부터 해서 한 5월까지 한 3번째 이제 출마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째 출마군요. 예. 아유,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진해 민주당에 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어서 갖고 왔습니다. 또 지역위원장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도 승리했고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뭐 시의원, 도의원 모두 또 창원시장, 경남도지사까지 모두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대명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그 지역에서도 저를 아마 선거의 귀재 뭐 이렇게 하는데 정작 저는 제가 2018년도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지역위원장을 뭐 어쨌든 권력의 핵심 때문에 뺏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2020년 국회 출마를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좀 출마를 해서 다시 국회의원 타이틀을 좀 진해에서 찾아서 30년 만에 진해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설 앞두면 지갑이 가벼워진다, 물가가 엄청 올랐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안 나와. 언론이 안 다 나와. 통제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해. 자, 우리 김종길 예비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꽂혔나요? 저는 뭐 강론으로 좀 들어가자면은 제가 이제 이노비즈 협회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에 한 3년 상금 부회장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ESG 뭐 경영 그다음에 이제 아리백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실은 다뤘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그 2035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99%나 되는 이 중소기업들이 사실 준비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국가에서 책임지고 단계별로 연도별로 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시점 2035년이 되면은 이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확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이걸 한번 짚어줘야 된다. 이제 우리가 특히 전문가 입장에서 더 짚어서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또 위기는 민주당이 늘 극복시킨다. 특히 뭐 코로나부터 해서 경제 위기도 결국은 민주당이 잘한다.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은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기업이 투자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국가가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정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했어요. 22년 기준으로 벤처 스타트업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 개다. 그런데 삼성, 현대차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는 75만 명인데 벤처 스타트업에 81만 명이니까 더 많다.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얘기도 좀 강조하셨고 얼마 전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김종길 저는 어제 후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논평을 냈습니다. 진짜. 제 아. 개인적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야 진짜 하다하다. 음. 이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거지 이태원 참사가 그게 무슨 보상해달라는 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정부는 뭐 해달라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주는 잘 안 찌르고 맨날 이상한 거 뭐 보상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예 자식을 먼저 보낸 억울하게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을 한 번이나 생각했으면 저런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게 짐승이지. 아유. 아니 이거는 당해보면 알아요. 저도 동생이 36살에 공장에서 기사로 일하다가 추락해서 이렇게 아유. 먼저 갔거든요. 아우. 근데 그 회사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게 죽고 나서 10일 뒤에 태어난 거예요. 아유, 조카가 예.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회사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싸워가지고 3주 만에 이제 합의금을 좀 뭐 얻어내고 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태원 참사라는 게 저렇게 사람이 죽어보면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뭐 경험 안 해도 되겠지만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더더욱 이게 피가 끓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모처럼 시원하게 쏘았어요. 왜냐하면 서울 메가시티로 국민의힘 정부가 막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김포 서울로 넣자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거를 좀 다른 데도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석고 몰상식하다 하면서 이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꾸짖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모처럼 발언한 거예요. 정치적 발언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 균형 발전하면 또 창원 같은 경우도 네, 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 네.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지역에 있어 보면은 이 수도권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람, 뭐 자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뭐 실례로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실패하면서 제일 먼저 우려됐던 게 이게 가덕도 신공항 이게 제대로 건설이 될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내려와서 그걸 하시다가 피습되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 민주당만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지역 균형 발전으로 왜 자꾸 중앙에서만 생각하는 국가라는 걸 결국 중앙에서 생각하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용어도 이제 지역 균형 발전으로 해서 특히 제가 있는 뭐 진해 이제 창원과 부산과 그러니까 경남 창원 그다음에 부산 울산에 대해서 우리가 메가시티 뭐 서울의 메가시티나 이거는 메가시티도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런 말장난하는 거 표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정말로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려면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래도 네. 우리가 지금 800만 이게 1000만의 도시가 되면은 서울하고 좀 서울하고 경쟁력이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되고 돈이 맞아요. 있어야 경쟁력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항이 생기죠. 신항 물류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해줘야지 특히 수도권 과밀 지역이 되지 않게 조금만 좀 여유를 주시고 배려를 좀 해주시고 지역에서는 더더욱 혁신해서 지역을 살리면은 대표적인 우리가 부울경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면은 이게 국가 균형 발전 우리가 세종시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거꾸로 이 부울경 메가시티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센 워딩을 썼어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몰상식한 정책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그러면서 지방을 더 피폐하시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지방 재정이 걱정이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부자 감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균형 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당연히 되면 안 됩니다. 총선에 불리하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얘기는 싸워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이 부당한 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직 흔히 말하는 청와대 인사들, 장관 인사들 전임 정부 때 있었던 일 가지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무리한 칼날을 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싸워줘야 한다.
저는 뭐 그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만 예. 더 보태면요. 제가 이제 그 회계사 세무사를 하니까 예. 이게 지방 교부세도 네. 지금 뭐 이제 전국적으로 대개 20%뭐 전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를 뭐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져갈 게 아니고 네.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지역들을 어쨌든 좀 전략적으로 뭐 사실 한 50%씩 주든지 그렇게 과감하게 혁신을 그렇죠. 해야지 이게 그렇죠. 바뀌지.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예. 이 바뀔 게 하나도 아니 없다. 지금 이제 8대 2에서 7대 3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네네. 현 정부는 뭐 그 손도 안 대고 있죠. 손도 안 대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6대 4 뭐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재정 이제 불경- 중앙과 지방 재정의 네. 비중이 불경 같은 데는 네. 한 오라도 5대 5 정도라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발전하죠. 아주 시험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한번 너희들끼리 한번 그 경쟁력을 키워봐라.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지 밀어줘야지. 바뀌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이게 진짜 심각한데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지난번에 종합대책도 발표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늘. 그래서 출생부터 그럼요. 그 기본소득 개념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했고 대학교 갈 때 등록금까지는 네. 다 어떻게 보면 교육 무상, 그 무상 정책이잖아요. 무상교육에 대해서 대학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비추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왔는데 강성환 님이 그러니까 창원 진해구 김종길 예비후보님 방금 여론조사 왔어요. 전화 왔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파악이 됩니다. 더 도움되시는 거 아니에요? 나오시니까. 야, 이게 막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이재명 대표께서 다음 달 4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평산마을 지난번에 원래 가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제 네, 테러를 당했으니까. 정치 테러 때문에 못 가셨잖아요. 두 분 만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잘 잘하시는 만나셨으면 거죠.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공관위원이야. 끝난 저도 줄 알았네. 공관위원장이야. 자, 면접은 30초 자기소개를 이제 내일 두 분 하고 네네. 토요일 날 한다고 하는 거죠. 네. 자, 임세훈 소장부터 비장의 무기를 약간 숨겨놓아도 괜찮아. 그런데 30초면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시간 재주세요. 31초 되면 손 들어주세요. 바로. 자, 우리 김종길 후보님 예. 준비 시작. 노무현의 길, 이재명의 길, 김종길의 길입니다. 척박한 진해 민주당을 20년 동안 지켜왔고 씨 뿌리고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8년간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기업 전문가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왔습니다. 이번은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 선봉에 제가 하겠습니다. 촛불 행동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매월 참여하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 열정을 그 정도 하면 돼. 촛불 집회 매월 참여했어요? 예, 집중 집회? 예. 우리 멤버네. 우리 멤버. 여기 다 촛불. 그럼요. 촛불 멤버 아니야? 네, 촛불. 아니 제가 몇 번 뺐었어요. 그래요? 보기만 해. 얼굴에 특징이 있어요. 지금 막 볼살 터지려고 그러는 거. 김종길 우리 예비 후보님은 네. 경선이 또 치열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그 과거에 그 제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황기철 후보님하고 또 경선을 치러야 하고 황기철 예비 후보님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스토리가 좀 화려하신 분이고 지난번 또 선거를 뛰셨던 분이고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대신 이제 진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DNA가 그렇게 확고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오셔서 감사하죠. 문재인 정부 때 활약을 하셨고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 개혁성이나 당원 예를 들면 당에 헌신한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김종길 위원장, 김종길 후보 쪽에 손을 들어주고 또 이제 그 명망 이런 무게감 이런 거는 또 황기철 후보의 장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선의 경쟁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경선에서 좀 시너지가 잘 나면 그렇게 잘 합쳐지면 본선을 다 이길 것 같아요. 진해가 뜨거운 지역인데 어떻게 경선 통과하실 생각입니까? 전략이 뭡니까? 지금 창원에 아마 성산하고 진해가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네. 사실은 이때까지 그 민주당을 이 반석에 올려놓은 게 제가 한 20년 동안 해서 세워놨는데 경선은 역시 뭐 당원들의 그 당심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늘 호소하고 또
이왕이면 같이 좀 참여해서 함께 하다 보면은 민심이라는 거는 늘 뭐 이렇게 표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녀보면은 이번 선거는 누가 더 개혁성 있게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 힘으로 또 특히 이재명 대표를 또 지켜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누가 가장 잘 투쟁하고 싸우고 또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 그게 중요하고 또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좀 그 회계사 세무사 하다 보면 네. 수많은 지역의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업체들 네. 관련해서 이제 많이 만나고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네. 안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게 큰 힘이 되겠어요. 예, 저는 이제 회계사, 세무사 또 뭐 중소기업 또 이노비전 협회 상권부회장을 한 3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제 주위로 어쨌든 기업이라든지 뭐 소상공인들 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해가 사실은 많이 좀 낙후가 됐어요. 네. 그래서 기업을 좀 투자해서 어쨌든 지역에 많은 이 투자와 또 기업을 유치 또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상대 후보도 군 전문가니까 군사 그렇죠. 전문가니까 훌륭하시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군사 도시보다는 경제 도시거든요. 야, 내가 오늘 김종길 예비후보님 출연한다니까 부산에 아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 부산에 그 부산상고 노무현 대통령 네네. 배출한 부산상고의 그 동문들이 박시영 TV에 김종길 예비후보 출연한다니까 다들 기대하고 좋아한대. 지켜보고 있다고. 야, 부산상고가 세거든. 그게. 저는 우리 김종일 위원장님 오늘 사실 처음 뵀는데 네.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향기가 계속 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아니, 저는 과찬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이 갖고 있는 그 진정성 이게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저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왜 이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분이 빨리 진짜 네. 참다운 정치인이 돼서 국회 가서 네. 이 나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제 선거보다 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다 진해에 다 연락해서 우리 김종일 위원장님 반드시 이번 경선에서 이겨서 국회의원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수많은 예비후보들 있지만 이렇게 촛불 집회 있잖아요. 네. 이 자주 나오고 그런 어떤 왜냐면 말로만 개혁 외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노무현 대통령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살아온 길로 증명하라 이런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문에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 쭉 나왔던 히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다 서로 알 겁니다. 다. 네. 저는 진심을 다하는 정치인이 네네. 진짜 되고 예. 싶습니다. 진심. 자 그리고 김종길 우리 후보님 후원회 예. 저희 띄워주시죠. 후원회 많이 찼습니까? 후원금이? 저는 제가 어쨌든 그 후원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만족할 만큼 찼습니다. 오, 진짜 그래. 부럽다. 저희는 이제 경선 지역이니까 여기 치열하죠. 아직도 이게 중간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눈치 보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경선이 잘 끝나면은 저는 아마 뭐 거의 다 찰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래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근데 신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네. 지역위원장도 하셨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저도 활동하셨어요. 이제 기업을 오래 예. 야. 기업가들을 많이 왠지 위해서. 갑자기 여유가 느껴져 이 대목에서. 아니 야. 제 구독자 부러워하시더니 저도 왜 갑자기 너무 부럽는데. 서로 부러워하는 부러운데. 대목이 그래서 다릅니다. 저는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네. 자, 김정일 후보님 어떤 세상을 원하시고 또 국회에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저는 요즘 보면은 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상식이 통하는. 근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상식을 통하지 않게 하니까 어쨌든 이거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정치를 하려고 나왔고 저희들도 어쨌든 반대해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중간지대에서 서로 이해하고 오해는 오해대로 풀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서로 이게 양극화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저쪽이 이쪽을 상대를 안 하잖아. 죽이려고 하잖아. 야당을.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더 좀 강하게 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네. 그렇게 해서 특히 뭐 이번에 또 진해하고 그 창원 성산 그다음 우리 경남의 거제 예. 이 세 군데가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은 네. 가장 지금 핫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이게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도 다 뭐
열심히 해온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왕이면은 저는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꼭 국회로 입성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바뀐다. 또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어려운 시절 그거를 다시는 밑에 세대들한테 물려주지 않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특히 민주당의 김종길로서 또 이재명의 김종길로서 그리고 꼭 성부를 한번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슈퍼챗 보낸 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웅님, 험지에서 민주당을 지켜주신 김종길 후보님 감사합니다. 꼭 당선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시영 대표님 멋진 후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푼타킨테, 저 푼타킨테 오랜만에 듣네요. 옛날에 뿌리. 예. 예, 예, 맞아요. 아, 뿌리 맞네. 개병님, 또 유러브미님, 멤버십 회원이시죠. 팩트님, 진해구의 민생경제를 위해 김종길 국회로 아유, 당심을 김종길 후보에게 모아주세요. 언니 짱 TV라고 저기 유튜브가 있나 봅니다. 거기서 보내주셨고요. 팩트님 또 보내주셨네요. 또 보내주셨네요. 진해구 발전의 진심인 혁신의 아이콘 김종길 절대 아유, 당심 정말. 김종길을 국회로. 네. 그 안성 크리미님이 제가 이제 아까 뭐 저기 당내 시스템 그 전략공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막 아까 그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도 봤는데 박시영 대표님은 쪽집게 좋아 이런 댓글도 응원 댓글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지지자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길 국회 예비 후보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부산의 변방이고 또 창원의 변방이기도 한 진해, 좀 옛날 진해시처럼 진해시장 같은 국회의원 뭐 반드시 좀 이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어쨌든 민주당을 지켜온 것처럼 확실하게 진해 국회의원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노비즈 협회,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상금 부회장을 3년 하면서도 수십억을 벌어주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혁신과 늘 김혁신, 뭐 김길, 뭐 이런 부분들이 대명사는 혁신 김종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임무만 맡겨주면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지역을 가장 유명한 경제도시, 경제물류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길입니다. 네.